자, 여러분 오랜만에 촬영이 왔습니다. 네네네. 촬영한테 죄송하지만 콘테가 인테르를 떠난 이후에 아무래도 세리아에 대한 관심이 좀 저희 채널적인 측면에서 좀 덜 가서 아니 콘테는 뭐 여기저기 저기 연문만 뿌리고 다니고. 그러니까요. 근데 만약에 네.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요? 그 빈살만 국부펀드 사우디 쪽 거기 그 펀드에서 마르세유랑 인테르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있다. 그 보도는 저 보긴 봤어요. 어떤가요? 근데 저는 그게 현실성이 떨어진다.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일단 하나 큰 걸 샀잖아. 그지? 예. 구단 하나 큰 걸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 지금 안정화시키는 게 더 우선 작업이지. 다른 걸 또 물론 살 수도 있죠. 하게 되더라도 저는 네. 사더라도 사실 이제 굳이 흔히 우리가 이제 속된 표현으로 구찌로 보자면 인테르가 더 큰 클럽 아니에요. 근데 그쵸. 뭐 그러니까 아무리 뭐 돈이 쏠리고 프리미어 리그를 하더라도 근데 이런 운영을 하는데 뭐 예를 들면 레드불 그룹이라거나 네. 아니면 시티풋볼 그룹 그러면 하나가 좀 크고 나머지는 그치. 비교적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약간 변방 아니면 네. 타대륙 맞아.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잉글랜드랑 세리에 하나씩 굳이 이런 거는 조금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순위 이놈들이 빨리 팔았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말만 번지르한 놈들.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네.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 네네네. 먼저 이야기할 거는 세리아 초반 이 판세 분석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언급해야 될 팀이 꽤 많은데 네. 일단 먼저 얘기할 팀은 나폴리죠. 나폴리. 네, 현재 1위를 달리고 있고. 스팔레티가 왜 이럴까요? 근데 스팔레티의 팀은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15라운드 이후를 봐야 돼요. 아, 그런가요? 네. 지금은 아직 모른다. 중반부부터 봐야 돼요. 아무런 직다. 예. 인텔에 부임했을 때도 초반에 1위하고 그랬어. 네. 하지만 후반기부터 귀신같이 무너졌죠. 근데 7전 전승은 좀 세긴 해요. 그건 세긴 셉니다. 사실 거기다가 팀에 지금 영입이 안기사 선수를 제외하면 네. 의미 있는 영입이 없었어요. 안기사 제외하면 걔 영입했죠. 후앙제주스. 네. 왜 영입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거죠. 이제 희사에 나갔으니까 뭐 영입하자.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7전 전승에 완벽합니다. 스타트가. 네. 완벽한 스타트를 보이고 있고 포메이션 자체는 가츠소 감독이 사용하던 4-2-3-1 혹은 4-3-3 혼용으로 달라지지 않았어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근데 이 안기사가 지금 이제 주전으로 자리 잡았거든요. 근데 안기사 영입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안기사 선수 영입되면서 삼선 조합이 이제 그 파비안 루이스 선수하고 이제 안기사가 조합이 딱 됐어요. 네. 이제 안기사 선수가 원래는 이제 가츠소 감독이 있었을 때는 바카요코가 주전이었죠. 네, 주전이었어요. 네. 네, 제가 봤을 때 주전이 맞습니다. 어허. 데메보다도 주전입니다. 아하, 예. 네, 주전인데 비교 불가할 정도로 그래. 네. 너무 차이가 많이 나. 비교 불가할 정도로 진짜 안기사가 훨씬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마놀라스 선수가 좀 부진해요. 그래서 마놀라스를 밀어내고 이제 쿨리발리 선수의 파트너로 이제 라흐마니 선수가 주전으로 더 많이 나오고 있는데 라흐마니도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기사하고 이제 파비안 루이스의 중원 조합이 패스 성공률이 파비안 루이스 선수가 지금 93%, 네. 안기사 선수가 92.9%. 제일 좋습니다. 리그 최고예요. 이 두 선수의 패스 성공률이. 그래서 파비안 루이스 선수가 좀 더 안정적으로 후방에서 빌드업 리더로서의 플레이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잘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이게 나폴리가 공격 전개하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수치를 놓고 보면 이제 나폴리의 이번 시즌 OPPDA 이거는 그러니까 탈압박을 잘하는 수치라고 봅니다. 원래 PPDA가 있죠. 압박 지수잖아요, 그게. 패시스 얼라우드 퍼 디펜시브 액션.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수비 왜 웃는 거야? 아니. 이거 많이 쓰는 거라고. 네. 유료하기 때문에. 예. PPDA. 네. PPDA가 이제 원래 이제 그 압박, 그러니까 수비 행동의 행위에 따라서 패스가 이제 성공을 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수비 행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즉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압박을 잘한다면 뭐가 되고 이 OPPDA는 오퍼넌트니까 이제 반대예요. 상대편, 반대 개념이죠. 물론 OPPDA는 PPDA 값, 리그 평균적인 PPDA 값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거는 받을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이걸 잘한다는 거는 그냥 수치적으로 봤을 때 탈압박을 잘하는 팀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지금 17.46으로 리그에서 압도적인 1위입니다. 나폴리가 현재. 이 수치는 당연히 리그에서 압도적인 1위임과 더불어서 유럽 전체에서도 꽤 상위권에 속해 있는. 물론 맨시티 같은 팀이 있죠. 맨시티는 무슨 27.5 이렇게 찍어. 말도 안 되는 수치를 찍고 있어요. 이 팀은. 물론 맨시티는 그런 팀이니까. 네. 근데 어쨌든 유럽 전체를 봐도 굉장히 높은 상위권에 속해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난 시즌의 수치보다도 훨씬 더 높아진 수치고
참고로 이제 지난 시즌 1위는 인테르였습니다. 우승하는 팀이니까. 그러니까 네. 우승할 수 있는 팀은 어느 정도 이걸 잘 그쵸? 해내야죠. 리그에서 상대들 어떤 수비 행위를 할 때 그걸 잘 벗어나야 득점 루트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나폴리가 이번 시즌 잘하는 게 세트피스입니다. 세트피스 득점이 굉장히 많고 세트피스의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다양해요. 굉장히 특이한 그 득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지난번 리그 경기였던 피오렌티나의 경기를 보면은 이제 인시네 선수가 보통 이제 세트피스 전담 키커를 많이 하는 편인데 뒤로 이렇게 물러나서 차기 전에 이제 뒤로 물러나잖아요. 뒤로 물러났는데 갑자기 지엘린스키가 달려들어서 왼발로 냅다 뿌립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가 옵사이드 그걸 이제 하려 그러는데 그렇죠. 그 타이밍을 뺏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실점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게 하나가 있었고 그다음에 우디네스전 같은 걸 보면은 이거는 키커 자체는 이제 인시네 선수였었는데 인시네가 그 박스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박스 근처로 평범하게 보내서 이제 헤더를 하거나 아니면 뭐 경합을 유도하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그렇게 안 하고 바로 반대편에 있는 파비안 루이스 선수한테 이제 공을 주고 파비안 루이스는 다시 고공을 받아서 들어가 있는 쿨리발리 선수한테 주고 쿨리발리는 다시 헤더로 라흐마니한테 주고 이건 완전 약속된 패턴이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딱딱딱 이렇게 다이렉트로 딱딱딱딱 주고받아서 골 만들고 이게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트피스를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서 상대가 좀 대비하기 어렵게 만들었던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모두 다 제 기억으로는 굉장히 인상적인 공격 작업이었고 이런 것과 더불어서 수비도 굉장히 좀 안정화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아주 잘 나가고 있다. 무패 나폴리. 네, 실전 무패. 전승. 실점도 3골인가밖에 없어요. 네. 엄청 좋습니다 지금. 자, 뭐 나폴리가 잘 나가고 있고. 네. 인테르는 어떤가요? 그리고 지금 이제 밀라노 형제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죠. 네. 이 밀라노 형제들까지 무패 팀입니다. 네. 밀란하고 인테르까지 이제 무패 팀이에요 리그에서는. 밀란이 이제 6승 1무, 그다음에 인테르가 5승 2무. 그래서 7경기 했는데 현재 폼은 밀란이 인테르보다 낫습니다. 밀란의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 토날리 선수가 각성했다는 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예전에 받았던 그 기대가 이제야 좀 막 나오는. 그러니까 재능이 확실히 있는 선수였다는 그치. 게 이번 시즌 들어서 발휘가 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본인의 마음가짐이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해요. 이번 시즌 이제 직전에 뭐 계약 문제도 있고 그랬는데 뭐 이 정도도 사실 깎아서 이제 영입을 했고 그다음에 계약 문제도 자기 연봉 좀 덜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오히려 더 본인한테는 동기부여가 된 건지 그 이번 시즌 들어서 공격과 수비 전반적인 수치들이 전부 다 좋아졌습니다. 그것도 훨씬 좋아졌어요. 네. 훨씬 좋아졌고 이 선수가 갖고 있는 특징은 저는 지난 시즌부터 봤었을 때 그러니까 레지스타나 피르로나랑 많이 비교가 됐으니까 그런 능력보다도 이 선수가 갖고 있는 장점은 드리블을 생각보다 훨씬 잘 친다. 그리고 약간 더 앞선의 느낌이에요. 잘 치는 선수다. 근데 그거를 정말 잘 활용해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선수가 자신감이 붙으니까 수비적인 수치도 개선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효과로 작용하고 있고 사실 최근에 캐시 선수가 좀 부진합니다. 이 재계약 이슈가 걸려서 그런 건지 뭔진 모르겠는데 그럼 캐시 얘기 따로 합니다. 네, 어쨌든 좀 부진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란이 토날리 선수의 활약이 있기 때문에 일단 중앙에서 안정적인 좀 경기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 왼쪽 라인 레앙 선수가 이제 완전히 왼쪽 윙으로 좀 정착을 한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테오가 있고 레앙이 있고 여긴 속도로 또 조지는 쪽이다 보니까 이게 상대 팀들한테 굉장히 큰 부담을 작용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매냥도 잘 데려왔고 매냥 뭐 확실히 매냥은 뭐 오기 전부터 이 정도의 골키퍼를 구하기는 뭐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고 기량적으로 봤을 때는 뭐 돈나룸마의 어떤 대체를 문제 없이 하고 있는 거니까 충분히 잘해주고 있고 밀란도 역시 수비 좋습니다. 실점이 별로 없는 편이고 일단은 뭐 이제 그 토머리하고 그 케이르 조합이 아예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네. 두 선수가 자리를 잡아서 수비도 이제 안정적이고 뒤에 골키퍼 좋고 그러다 보니까 실점도 5실점 나폴리보다 이제 뭐 많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안정적인 팀을 운영하고 있고 인테르는 이 첫 끝발이 개끝발이라고 차나놀루 그다음에 허킨 코레아 잠깐이었다. 그냥 그래요. 현재까지는 기대해야 합니다. 쏘쏘. 기대해야 하고 둠프리스 같은 경우에도 좀 기복이 있어요. 기복이 있어서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둠프리스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쭉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옵션이 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고저가 있어서 이분이 조금 시모네 인자기 감독이 좀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래도 뭐 에이스 바렐라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수비에서는 슈크리니아르가 엄청 잘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바렐라 이번 시즌 너무 잘해주고 있고 두 선수가 리그 베스트급으로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앞전에 있는 제코 선수와 라우타로 이 조합도 제코는 괜찮아요. 그 라우타로랑 일단- 같이 조합으로 봤을 때. 일단 초반이어서 제코가 힘이 있어. 아직은 힘이 있어. 근데 이제 이 아저씨가 예. 나이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이 중반기 넘어가서는 그치. 약간 걱정이 되긴 해요. 내 또래야. 네. 그리고 지금 호아킨 코레가 별로 안 좋으니까 제코 계속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체력적인 안배가 네.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약간 불안하긴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조합도 괜찮아서 득점이 지금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꽤 많이 나오고 있는 편이고 챔스만 좀 잘했으면 아직까지 승리가 없어요. 유럽 대항전에서는 또 그러면 이제 악몽이 계속 이어지는 건데. 라치오로도 16강 갔잖아. 그래. 신장감도 보여줘야지. 신명 좀 네. 잘해줘요. 예. 자, 뭐 어쨌든 네. 밀란 형제 받고 그 다음은 이제 초반에 엄청난 돌풍을 일으켰었던 무리뉴의 로마. 네, 로마. 지금 이제 4위를 기록하고 있고 어쨌든 챔스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뭐 시즌은 많이 남았지만 라치오랑 이제 데르비 경기에서 이제 졌죠. 그래서 네. 그 경기를 지고 나서 사실 흔들릴 법도 했었는데 바로 곧바로 이제 컨퍼런스 리그 승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엠폴리전도 승리를 하면서 네, 팀이 다시 이제 회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라치오 데르비가 중요했던 건 그 전에 우디네스전이 중간에 껴있긴 했지만 베로나 경기에서 완패를 했기 때문에 그치. 완패는 아니지 3대1로 졌으니까. 아슬아슬하게 졌기 때문에 꽤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그걸 좀 빠르게 극복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두 번의 패배가 전부 다 3대2 패배였어요. 그러니까 실점은 좀 있을지언정 어쨌든 득점은 계속 나왔으니까. 꾸준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이 모리뉴 감독의 로마는 토트넘 같은 모습은 아니다. 어쨌건 간에 공격적인 모습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네. 무리뉴를 오래 봐왔던 무리뉴를 겪었었던 맨유 네. 토트넘 팬들은 형이 아까 이제 스팔레트 얘기했던 것처럼 네네. 토트넘 때도 초반엔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저도 이제 몇 경기를 조금 봤는데 네. 그때 느낌보다는 좋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리그의 어떤 변동도 그렇죠. 있는 것 같고. 리그 차도 있고 그다음에 선수 구성의 차이도 있고 맞아. 왜냐면 일단 로렌초 펠레그린 선수가 이제는 완전 2선에 정착을 했어요. 로렌초 펠레그린 선수가 워낙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 도움도 많이 보고 있고 그다음에 자니올로 선수가 복귀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니올로 복귀하고 로렌초 펠레그린 있고 여기는 미키타리안 있고 네. 그러니까 2선 자원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앞에 탐이 득점 쏠쏠하게 해주고 있고 이러니까 일단 공격적으로 좀 뭘 만들 수 있는 조합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거에서 이제 괜찮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실점하는 거 보면 이제 중앙 뒷 라인 쪽에 그건 좀 불안해요. 네, 불안함이. 네, 그건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앙 미드필드는 아직까지는 이제 크리스탄테 선수가 좀 불안해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스몰링이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이바네즈하고 이제 잔루카 만치니 선수가 이제 주전 센터백 조합인데 세 번째 센터백이 이제 스몰링이에요. 스몰링인데 스몰링이 부상을 너무 많이 당해요. 그러니까 폼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계속 이 선수가. 이런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불안감을 지금 갖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 갖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점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실점이 좀 있다는 얘기는 어쨌든 팀이 지거나 밀리고 있는 순간에도 공격적으로 나간다는 얘기도 돼요. 팀이 물론 그렇게 토트넘 때처럼 그냥 뒤에 있어가지고 야 우린 무조건 템백이다 지켜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 먹힌 것도 아니야. 네, 그건 아니니까 어쨌건 간에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로마가 챔스권 경쟁한 팀은 충분하다. 그거는 그렇게 보인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유베 얘기를 안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라치오 얘기도 좀 봐야 되고. 라치오랑 유베 사실 여기서 껴서 얘기해야 될 건 피오렌티나도 있고 아탈란타도 있고 네. 볼로냐도 있습니다. 볼로냐. 최근에 볼로냐가 매우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이 세 팀이 있는데 이 세 팀은 제가 기회가 있으면 따로 좀 얘기를 하고 좋아요. 싶어요. 예. 그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따로 해주시죠. 예. 그다음에 라치오랑 유베가 어쨌든 간에 강팀이기 때문에 넣어봤습니다. 요게 거의 뭐 신 7공주 느낌이 나니까. 네. 라치오는 지금까지 보면은 사실 사리 감독을 임명한 보람이 별로 딱히, 없습니다. 네, 별로 없어요. 물론 로마 데르비 큰 경기 이긴 거는 잘한 거지만 물론 시모네 인자기 감독이 워낙 오랫동안 팀을 맡았고 시모네 인자기 감독 위주로 팀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타일적으로 봤을 때 사리도 본인 스타일이 그 고유하게 있는 맞아요. 편이잖아요. 안 맞는 부분이고 사실 그래서 사리 감독이 초반에 좀 어려울 것이라는 뭐 어느 정도는 예상된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시모네 인자기 감독이 백스리를 쓰던 팀하고 이제 백포를 선호하는 감독이다 보니까 그렇지, 이걸 맞추는 것도 약간 어려움이 있고 특히나 이제 풀백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이걸 맞추려면 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임모빌레 선수가 지금 못 나오고 있거든요. 부상 때문에. 예. 근데 대체자가 무리치입니다. 안 되잖아요. 그렇게 못하는. 네. 근데 나는 무리치를 왜 남겼는지 모르겠어. 나는 이거는 판단 잘못했다고 봐요. 차라리 카이세드를 남겼어야 된다. 무리치는 제가 작년에 지난 시즌에 이제 경기들을 보면서 얘는 안 되겠다.
이거는 임모빌레가 할 수 있는 걸 당연히 못하는 거고 그거는 기동력의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얘는 안 된다. 못하는 건 못하는 건데 네. 그게 아니라 그러면 무리치만 잘할 수 있는 걸 좀 해줄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것도 좀 안 되고 그런 느낌이어서 차라리 카이세도를 남겼으면 카이세도가 나이는 네. 있겠지만 지금 임모빌레가 못 나오는 상황에서는 더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임모빌레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계속 성적은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라치오를 상대하는 팀들이 이제 알아요. 그러니까 시모네 인자기 감독실로도 그 부분이 있었어요. 루이스 알베르토만 막으면 끝이야. 거기만. 여기는 여기 찰스메이커 안 나온다. 그러면 찰스메이커 안 나온다는데 그거를 호아킨 코레아를 활용해서 해결을 했던 게 시모네 인자기 감독이었었는데 지금 호아킨 코레아도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해결이 좀 어려운데 사리 감독은 또 사리 감독 자기 스타일대로 이제 해결을 해야겠죠. 그거를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 여기는. 일단 임모빌레 돌아오고 어쨌든 4-3-3 형태를 계속 가져가려고 하니까 모르겠어요. 필리페 안데르송이 그래 앞자리랑 있으면 그래도 뭐 나름 괜찮은 모습을 보일 때도 있으니까 이걸 활용해서 좀 풀어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사리 감독은 사리 감독에 대한 이 상대편이 들고 나오는 일단 루이스 알베르토 조지고 그 다음에 밀린코비치 사비치 조지면 이건 못한다. 그죠. 될 수 있는 게 없다. 못한다. 더군다나 앞에 임모빌레 없다. 그럼 아무것도 못한다. 뭔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초반에 아주 부진했던 유벤투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유벤투스는 흐름을 다시 찾은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올라왔죠. 이제 쭉 올라갈 타이밍이다. 무엇보다 수비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슈첸스니는 여전히 그러니까 슈첸스니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너무 불안함이 좀 심했었는데 근데 이제 슈첸스니가 그렇게 골키퍼가 이제 불안하면 수비수들도 아무래도 덩달아 같이 좀 불안해질 불안해지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4-4-2 형태를 좀 더 많이 활용합니다. 최근에는 4-4-2 형태를 좀 많이 활용을 하면서 그래도 수비의 안정화는 좀 빠르게 시켜놓은 것 같아요. 이 알레그리 감독이 뭐 잘하는 것 중에 하나니까. 근데 이제 보면은 한 달 전에 이제 나폴리랑 경기했을 때 이제 유벤투스가 완패를 했었는데 네. 나폴리랑 경기할 때 보면 이제 전반전은 대등하게 잘 경기를 치러냈었는데 스팔레티 감독이 후반에 아예 백스리 형태를 바꿔버리고 좌측에는 마리우이 아예 위로 올라와가지고 아예 이 유벤투스의 그 좌우에 있는 풀백들 그다음에 윙어들이 다시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었는데 나는 그걸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아니 수싸움에서 스팔레티가 알레그리를 이긴다고? 인텔에 있을 때 한 번도 못 보는 모습인데 이걸 이긴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당황했습니다, 솔직히. 아니 원망은 없어요 이제. 네네네네네. 원망은 없고 그냥 당황했어요. 왜 저래? 왜 저러는 거야? 전에는 안 이랬으면서. 왜 이러지? 막 이런. 물론 그건 있죠. 그 사이에 세리에 팀들은 좀 더 이제 최근에 유행하는 축구의 트렌드를 많이 쫓아갔고 그다음에 유벤투스의 선수 구성이 알레그리가 마지막에 나올 때보다 어떤 면에선 못한 부분이 밸런스가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뭐 알레그리도 점점 이제 다시 흐름을 찾고 있는 느낌이기 네. 때문에 초반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가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4-4-2 형태를 좀 더 많이 활용하면서 조금 더 안정세를 찾은 느낌이긴 한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것보다는 공격 작업에서 조금 더 의미 있는 장면들이 좀 더 많이 나와줘야 되긴 할 것 같은데 뭐 어쨌건 로카텔리 선수나 키에사 같은 선수들은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도 긍정적이다 앞으로 이렇게 기대할 수 있겠고 사실 근데 약간 애매해지는 건 이제 디발라는 알레그리 감독이 정말 잘 쓰긴 했는데 디발라도 얘도 재계약 이슈가 있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디발라가 계속 재계약이 협상이 이렇게 지지부진하면 얘를 또 계속 쓰기도 애매해져요. 이렇게 그치. 되면 그렇다고 해서 디발라를 진짜 디발라 딱 중심 잡고 가면은 뭐 챔스 우승할 팀인가? 그것도 아니고 그거라기 보기에는 좀 예. 호날두 중심으로 가면 그래 그거는 할 수 있겠다. 왜 호날두가 보여준 게 있으니까 그치.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데 디발라는 또 그건 또 아니니까 그 정도의 역량을 지금까지는 뭐 보여주지는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알레그리 감독도 고민될 거고 유벤투스 입장에서도 약간 고민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이 정도면 세리아 초반 체크는 된 것 같고 아까 얘기해 주셨던 아탈란타, 피오렌티나, 네. 볼로냐까지 요거는 저희가 조만간에 네. 뭐 이번 주는 스케줄이 좀 뭐 이 중후반부로 갔으니까 다음 주 네. 한번 또 가시죠. 네, 네.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